안녕하세요. 올 연말에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 중이던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은 파혼하기로 했으니 예비 신부도 아니네요.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서 뜬금없이 남친이 예단을 요구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서로 나이도 있고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집값이 그리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 전세로 1억 5천에서 2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24평 방 3개 아파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각각 집값으로 9천씩 내기로 했고 결혼에 필요한 돈과 혼수 가정까지 3천씩에서 1인당 1억 2천씩 내기로 했습니다. 해서 총 2억 4천으로 예산을 짜고 계획하던 차였었죠. 그런데 남친이 정말 뜬금없이 예단을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파혼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약한 게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준비 중에 헤어짐이 맞겠네요. 아무튼 제가 결혼이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주위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결혼할 때 예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해서 예단은 제가 예물을 받거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올 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뭐 하나 받는 거 없이 예단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흔한 쌍가락지 하나 받지 않는데 제가 예단을 준비할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는데 1,0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아무리 보내드린 돈에서 어느 정도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라리 그냥 결혼 전에 선물로 뭘 해드리는 거라면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남친이 제 말을 듣더니 예단하면 더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다.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남친의 말을 듣고 난 후 더 하기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남친이 나이가 있는 만큼 격식 차릴 건 차리자 하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빡쳐서 눈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해서 나이가 있어 격식 차리자면서 그 격식을 너는 안 차리고 나만 차려야 하냐. 예단을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 돈 보내면 내가 예쁨을 받는다는데 그럼 안 보내면 싫어한다는 거냐. 그런 예쁨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단을 보내드리면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뭘 해줄 거냐. 너도 예쁨 받으려면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쁨은 며느리만 받아야 하는 거냐. 사위도 예쁨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다다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며 씩씩거리는데 할 말은 없는 건지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주기는 싫고 본인만 받으려는 태도까지 보이니 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몇 번의 대화를 더 시도했지만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매번 다투기만 했습니다. 결국 먼저 지쳐버린 제가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하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남친의 태도로 보아 그대로 결혼했다가는 평생 시댁에만 챙기면서 퍼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파혼하자 통보해버렸네요. 제가 그렇게 깨어있는 여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범한 직장인이 버는 돈과 모은 돈으로 온전히 집을 해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잘 벌거나 잘 사는 집 자식이 아닌 이상 관습대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설령 집을 해온다 하더라도 대출을 끼게 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같이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자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남친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부담 주기 싫어서 반반 결혼을 수긍하고 준비했던 거였죠.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런 거라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하고 며칠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는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로나마 속풀이를 하고 나니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예단이라는 게 예물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는 남자가 집을 해오면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도 결혼도 전부 반반이면서 예단을 1,000만 원이나 요구했다고요. 거기다 뭘 예뻐한다는 거죠? 대체 예쁨 받아 뭐하게요? 저런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주웠나요? 진짜 양심이 없는 인간이네요. 두 번째. 집 편하게 결혼 비용은 전부 반반하면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라고 예단 강요하는 거 실화인가요? 그나마 예약하기 전에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저놈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지 돈만 아까운 겁니다. 결혼하면 아마 님 돈도 지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님을 움직여서 대리효도 시킬 놈이고요. 집안일은 지가 떠벌린 게 있어 하는 척하다 안 하겠죠. 물론 애도 눈으로만 볼 거고요. 그러면서 지 같은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냐며 지랄을 해댈 게 안 봐도 뻔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런 글 보면 세상 웃긴 게 왜 내가 그 집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하고 예쁨을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 전남친 말은 권력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며느리는 종년이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파혼하길 정말 잘하셨어요. 네 번째. 예단이 오갈 거면 함도 보내야죠. 함에는 예물, 화장품, 예복, 가방 등등 이런 걸 넣어 보내는 거고요. 허례허식 빼고 합리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반반하는데 예단으로 초치면 그냥 파혼이 답입니다. 결혼 전에 돈 가지고 잡음나는 집안 치고 안 이상한 집 못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현재 3살 된 아이 1명을 키우고 있고요. 우선 제 와이프는 전문대 세무회계과를 졸업했고 6년간 공부해서 30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바로 저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스카이 공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굳이 학력과 직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의 학력 때문에 와이프에게 막말도 많이 하시고 시집살이를 시키며 상처를 많이 주셔서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가 다들 서성한 이상이라 어머니가 유독 학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해서 결혼을 허락받을 당시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학력으로 뭐라고 하실 때마다 아내는 항상 자식은 스카이인데 당연히 학벌 좋은 며느리를 원하셨을 거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괜찮다. 하고 말했습니다. 특히 와이프와 어머니가 둘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이에게 머리는 아빠를 닮아야 한다.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세무사 시험 붙는데 6년이나 걸리냐. 그래도 요즘 세상에 최소 4년제는 나와야지. 하는 등 항상 학력 관련해서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와이프는 한 번도 화내는 일이 없었고 어머님이 내가 다니는 대학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이런 식으로 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머저리 같은 저는 그 말만 듣고 큰일이 아니라 생각해 그냥 위로해주고 말았고요. 저희 와이프가 평소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순하고 착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어버이날 식사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네 아이들에게 너희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전문대 갈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버이날 가족 모임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아내의 표정이 계속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건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일주일 전 와이프가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걸 알고 결혼했었다. 그리고 학벌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도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머니는 여전히 처음 그대로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졸업한 대학을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지 않냐. 앞으로도 계속 저러실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무 지친다. 나도 능력은 되니 아이 양육권만 주면 될 것 같다.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 이혼만 해달라.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 하고 말하며 울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와이프를 보니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그럼에도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시댁과 연을 끊자. 이혼만은 안 된다. 하고 말했더니 본인은 이혼을 원한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건 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진절머리 나고 질린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어머님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욕먹을 줄 알고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런 말 듣고도 와이프를 끌고 시댁 모임 가는 남편이 진절머리 난 거죠. 살면서 사람 인생이 몇 번 바뀌는데 님 어머님에겐 아들이 제일 잘난 시점이 대학인가 봅니다. 세무사면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구만 언제까지 그 앞에서 학벌을 우려먹나요? 재산분할 들어가면 그 집구석에서 질질 끌어야 하니 그냥 바로 이혼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면 재산 주고 이혼해주세요. 두 번째,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덕분에 이혼하게 됐는데 시원하시냐고. 어머님 자식이 기해서 남의 딸 구박하다 정작 그 귀한 아들은 자기 자식이랑 생리별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뭐 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새장가 가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세 번째, 문제 없었다는 건 오직 쓰니 생각입니다. 아내분은 님을 위해 희생하고 지금까지 그냥 숨만 쉬는 욕바지였어요. 세무사라는 멀쩡한 직업 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시체처럼 살았는데 그걸 다 알면서 공감 못하고 넘어가셨잖아요. 근데 뭘 이제서야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그러시나요? 이제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간다는데 그냥 보내주세요. 네 번째, 5년 동안 본인 모친을 전혀 막지 못했고 아내의 상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감당하기 벅차서 외면하신 거죠. 두 분 사이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내분이 5년을 참고 기다렸던 거지. 다섯 번째, 못 돌리겠는데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는 한은. 와이프가 결코 가벼운 성향도 아닌 것 같고 감정 드러내는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얼마나 참고 또 참았을까요? 사랑한다고요? 그게 더 재수없는 거 알아요. 엄마나 아들이나 지들 감정밖에 모르네요. 진짜 웃기고들 자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고민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상담한 내용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지, 또 파혼 통보를 받은 제가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와 남친은 1년 반 정도 만났고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있는 돈으로 결혼 준비를 최대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전세 대출과 저희 부모님이 3천만 원, 시부모님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빚은 없지만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 제 돈 1,000만 원과 남친 2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가져오는 돈은 결국 다 빚이지만요. 아무튼 그 비용으로 반지와 플래너 비용, 남친 정장에 신혼여행까지 준비를 하기로 했고 이미 비용이 거의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남친의 경제 상태인데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적금을 2천씩 해서 2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사업하면서 갖게 된 빚이 5, 6천 정도 있다 했었고요. 당시 회생 신청을 할 거고 회생하면 많이 탕감받는다 하기에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비전과 이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감안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맞벌이를 할 거니 같이 갚아 나가보자 했었죠.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같이 갚아야 하는 회생 후 빚이 3천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친이 낸 돈마저도 결국 빚이라고 한 겁니다. 회생 중이라 전세 대출도 제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빚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하고 결혼을 결정한 거고 애초에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려 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들이 절차를 간략하게 하자고 하셨지만 시댁에서 예단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서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셔서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딸을 잘 봐주십사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실수라면 실수인 게 저도 예단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칙을 모르는 상태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와 남친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혹시 원하는 금액이 있으신지 아니면 결혼한 시동생네는 얼마 정도를 했었는지 물어보라고 했었죠. 혹시나 생길 트러블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 최대한 맞춰드리려는 생각이었거든요. 이후 남친을 통해 동생네가 200~300 정도 했다고 전해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부모님께 시동생네가 이 정도 했다는데 그래도 장남이니 500 정도 해드리면 만족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요. 문제는 남친과 둘이 이야기했을 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주면 현금으로 반을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보내고 난 후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서 남친에게 혹시 어머님이 언제쯤 준비해 주실 생각이시래?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500이 와서 금액이 애매하답니다. 그래서 현금 말고 다이아나 다른 걸 해주는 게 낫지 않냐 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어 내가 그때 분명히 여쭤보라고 하지 않았어. 자기가 200~300 정도 얘기해서 나름 장남이라 조금 더 정성을 보탠 거잖아. 도련님이 그 정도 했다고 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네는 예단으로 1,000만 원을 했다네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나한테 분명 2, 300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예단해드리기 전에 장남이라 500 정도 드릴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하고 따졌더니 본인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답니다. 당시 한 번 이야기로 끝냈다면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소통이 잘 안 됐던 거다.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갑자기 말이 바뀌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남친 말의 결론은 본인도 잘 몰라서 사비로 250을 돌려드릴 생각이었답니다. 아직 결혼 전이지만 이제 곧 살림도 합칠 예정이라 남친 돈이 내 돈, 내 돈이 남친 돈인데 그걸 그렇게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튼 결론은 저희 집에서 예단을 2번, 3번 드릴 수 없으니 안 돌려줘도 된다. 그냥 쓰시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단에 대해 알아보니 보통은 집의 10%를 예단으로 드리고 집을 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태주시는 돈의 10%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돈으로 주거나 물건으로 주시는 건 시가 쪽에서 내키는 대로 하시라는 생각이었지만 5천을 보태주신 거면 원래 500을 드리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집값에 3천을 보태주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미 남친 빚에 전세 대출까지 하면 전부 빚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들 자랑용인 예단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원하시니 맞춰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단비가 부족해서 불만이라 하니 더더욱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런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싸우게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남친도 기분이 좋고 사이가 좋을 때 건강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정확히 정리를 해두려고 물어보게 된 거였죠. 회생하게 되면 정확히 얼마 동안 얼마를 내야 된다고 했지? 하고 물었더니 85만 원씩 2년 좀 넘게 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빚이 1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금액은 6천이었는데 왜 갑자기 1억이야? 하고 되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몇 천이었으면 갚았지. 회생을 뭐하러 하냐? 어차피 회생하고 갚을 돈은 내가 말한 돈이 다야. 결론적으로 그 돈만 갚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단 이야기도 빚에 대한 이야기도 저에게 했던 말에서 자꾸 바뀌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특히나 식이 3달 남은 상황에서 여러 번 이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니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었기에 저도 예상은 했었지만 자꾸만 말이 바뀌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 결혼이 맞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친과 평소처럼 통화 도중 별거 아닌 걸로 다투게 되면서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고민들을 전부 토로하게 되었고요. 요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결혼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른 말을 들으니 고민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단에 대해 몰랐던 게 있는데 원래 집값의 10%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럼 500만 원이 맞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답니다. 해서 알고 있었으면 어머님이 금액이 불만이라 하실 때 왜 말씀 안 드렸어? 원래 이런 원칙으로 한다 설명드리고 수습을 했어야지. 하고 따졌더니 도리어 화를 내며 그게 내 잘못이냐? 엄마가 불만인 게 왜 내 잘못이래?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저에게 잘못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화에 못 이겨 큰 소리를 치며 빚도 감안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끝난 이야기를 왜 자꾸 해? 그럼 결혼하지 마. 라고 하더군요. 쌍욕과 함께요. 저도 그 말에 빡쳐서 어디다 대고 욕질이야. 결혼이 하고 싶지 않은 거면 그냥 얘기해. 나한테 떠넘기지 마.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파혼을 통보하기에 네 말에 책임지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날로부터 3일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은 성격 문제를 배제하고 현실로만 따졌을 때 부모님들도 옳은 어른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 자식이 빚 때문에 회생 신청하고 전세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무슨 예단할 생각을 하냐. 그것도 맞춰서 해드렸더니 금액이 부족하다 하고 있냐. 심지어 시댁에서만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 집에서도 보태는데 너무 뻔뻔하다. 자식들 짐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저 상황에 무슨 예단 운운이냐. 그리고 남친도 빚은 질 수 있지만 이제 부부가 되려면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얘기하고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너무 미성숙하다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진행해왔고 파혼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도 크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하고 잘 풀어보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싸움만 하고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결혼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 상태이고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친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려 안 될 것 같습니다. 1억 빚이 있고 회생하고 있는 걸 부모님한테도 속이는 상황인 건가 싶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3천만 원 집에 보태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 자식만 귀하고 뻔뻔하고 욕심이 많으신 거겠죠.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파혼도 통보받은 마당이고 저도 이미 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네요. 해서 무조건 파혼할 거지만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이런 시댁과 남친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주변 지인들이 다 맞는 말 해줬는데도 아직 갈팡질팡한가 봐요. 경제관념도 개판일 뿐더러 대처 방식도 어린애 수준인 남자입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따지라니 무슨 초딩이에요? 님도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 결혼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걸 보니 그 남자한테 어지간히 빠져있나 보네요. 두 번째. 알아서 꺼져주겠다는데 고마운 줄 알고 얼른 발 빼세요. 이번 생 망하기 전에. 이건 욕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간단히 하자고 하고는 예단을 요구할 때부터 걸렀어야 했는데 간단히면 예단 예물은 빼야죠. 그리고 예물 받고 예단이 들어가는 건데 예물은 얼마 받았나요? 저렇게 중간 역할 못하는 남편은 결혼의 최악입니다. 파혼 축하해요. 조상이 도왔네요. 네 번째. 저런 집안의 파혼을 통보받다니 쓰니가 얼마나 못난이인 거예요. 거의 신용불량 상태에 집도 못 얻어서 여자 친정에 도움받고 여자 이름으로 대출받는 남자한테 예단까지 해줘가며 시집 못 가서 억울해요. 쓰니 부모님은 무슨 망신이고 금전적 손해는 어쩔 거예요. 글만 봐도 아직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전에 예비 시누이의 개념 없음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본인밖에 몰라서 동생과 어머니를 하인처럼 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어지간하면 같은 여자의 어린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고 넘기고 싶었지만 점점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누뿐만 아니라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가 더 문제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부부 둘만 굳건하면 된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니 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과거 일들은 다 제쳐두고 이번 사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친은 전셋집에 저는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를 아껴서 조금이라도 결혼 비용에 보태는 게 이득이라는 예비 시가의 설득에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리하고 들어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가오는 추석 문제로 예비 시누이가 남친에게 연락을 했다네요. 나 추석에 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가족끼리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 의견이나 상황은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한 후 통보합니다.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그리 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고 말하면 남친과 예비 시모는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식이었죠. 참고로 남친 집과 20분 거리에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즉 누나의 친정집이죠. 또 멀지 않은 곳에 누나의 시댁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도 명절 내내 동생 집에서 지내겠다는 건 아무래도 본인 마음대로 하기 편한 곳이라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남친이 누나와 매형한테 해준다며 장 봐서 요리하고 눈치 보며 자리를 피해주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집이 남친 집인지 누나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혼자 사는 남동생 집에서 산후조리도 했었는데 누나의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정작 집주인인 남친은 자리를 피해줘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모든 편의를 다 봐줬음에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짜증내며 갔다는 겁니다. 오면 불편하다고 날리면서 고향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남친 집에 와서 뭉개려고 듭니다. 그래도 올해는 안 그럴 줄 알았었죠. 적어도 이젠 제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나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네 여친 보면 안 되냐? 걔는 평생 나 안 보고 살 거냐? 왜 못 오게 하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오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 이 정도는 말하는 게 예의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에 남친은 누나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불편하면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만 와 있으라고 하겠다네요.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이미 남친 집에 제 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안 마주친다고 끝날 일인가요? 여기서 화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무튼 그 문제로 다투다가 예전에 있었던 누나에 대한 문제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이렇게 누나한테 끌려다닐 거면서 나랑 결혼은 왜 하려는 거냐.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인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든 할 테니 헤어지지만 말자며 빌더라고요. 해서 그럼 누나한테 제대로 거절하라 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 예전처럼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기서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친이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며 거부했다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해? 네 누나한테 내가 말하냐고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하랍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동생한테 이기적이게 굴지 말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또 난리가 났었죠. 톡을 확인하자마자 전화에서는 너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형님 동서 사이가 될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 줄 알고 이러는 거냐. 이거 되게 나이값 못하고 예의 없는 짓이다. 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는 거냐. 내 동생이랑 엄마가 너한테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했냐. 지금까지 내 동생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 만나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 목소리 들으니 네 성격을 알겠다. 우리 가족이랑은 완전 다르다. 하면서 막 퍼붓는데 저도 한한참이라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다투고 조율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헤어질 생각이다. 나이값, 예의 그런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지키는 거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제가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남친이 말을 잘못 전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누나도 이상한 사람이 돼서 억울해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오해한 건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라는 사람이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동생을 만나든 안 만나든 성인이니 둘이 해결할 문제지만 무례하게 살아서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제가 다 잘못한 게 되어 있더군요. 마치 내가 윗사람이니 넘어가 주지만 네가 개념이 없는 건 알고 있어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친을 죽도록 패주고 싶었습니다. 누나고 저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누나와 여친이 싸울까 싶어 뒤로 빠져서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결론은 화해하고 감정을 풀고 전화를 끊었다기보단 문제가 남친에게 있으니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였습니다. 누나도 그리 생각했는지 더 이상 막말은 없었고요. 그래도 일단 기분은 최악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찼던 건 다음날 남친이 밝아진 얼굴로 누나하고 통화해서 다 풀었다는 말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통화했어 하고 말했더니 응, 내가 다 사과했어. 딱 이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뭘 사과했는데? 하고 다시 물어보니 자기가 무례하게 군 것도 사과하고 누나가 그런 말 듣게 한 것도 사과했어. 하고 말하는데 순간 남친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그런데 남친놈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제가 왜 화를 내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는 너도 누나한테 사과했잖아 하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병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봐야 처음부터 예의 없던 동서로 찍히고 시부모님 귀에도 전후 사정 하나 없이 전해져서 저만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니 진짜 억울해 미칠 것 같아 그냥 파혼하자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주말 제 짐을 전부 싸들고 본가에 와 있는 상태네요. 남편 될 사람도 내 편이 아닌데 아예 시집살이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달게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나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는데 나온 직후부터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연락을 해왔지만 전부 무시했습니다. 현재는 다 차단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한 바보짓은 남친의 말만 믿고 누나한테 카톡을 보낸 건데
이건 평생 반성하며 살 생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대신 말하는 짓 따위는 다신 안 하고 살려고요. 이미 파혼한 상태이지만 너무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 전남편 같네요. 중간 역할도 하나 못하고 중간에서 화를 점점 키워서 집안 싸움 만드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저 시누이는 동생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제 전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저를 찍어 누르려다가 제가 튕겨 나오자 급 당황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발 빼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아마 님 남친이 똑부러지지 못해서 누나가 저렇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항상 누나가 시킨 입장이었던지라 남친도 누나도 그게 익숙해진 거죠. 남동생은 쏙 빠지고 누나는 싸가지 없는 여자가 되고요. 결혼하면 그 문제로 매번 싸우게 될 겁니다. 파혼하신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추스르세요. 세 번째. 아니 뭔 어디서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 다 있죠? 무슨 맹꽁이야 뭐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발 빼서 다행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미리 알고 파혼하셔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화내실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자기 누나한테서 독립 못한 애시키 데리고 살려면 안 봐도 뻔하죠. 어디 문제가 그뿐이겠나요? 아마 결혼하게 됐다면 시모를 두 분 모시고 사는 꼴이 됐을 겁니다. 앞날은 안 봐도 뻔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나오신 거 축하드려요. 다섯 번째. 남친분이 결혼에 관한 가치관 정립도 안 되어 있고 눈치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앞뒤 다 자르고 본인 해석대로 개떡같이 전하는 스타일인 듯 하네요.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키우듯 가르치며 살아야 할 판이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